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은 밤의 정글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는 짙고 선명하던 녹음이 밤이 되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바람이 스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잎사귀를 흔드는 것처럼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사람들의 낮은 숨결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밀림 한가운데 갑자기 넓게 터진 공터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듯한 그곳에는 검게 잠긴 실루엣 하나가 하늘을 향해 묵묵히 솟아 있습니다. 낮이었다면 황금빛 돌들이 층층이 빛났겠지만 지금은 달빛이 그 위에 얇게 내려앉아 마치 물결처럼 잔잔한 광택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치첸이사의 피라미드. 그러나 아직은 마야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전에 아무 이름도 붙지 않은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돌 사이로 스며드는 밤 공기는 차갑지만 오래된 돌덩이들은 낮 동안 머금었던 열기를 조금씩 내뿜으며 묘하게 따뜻한 감촉을 남깁니다. 이 대비는 마치 마야 문명 그 자체를 비추는 듯합니다. 정교하지만 거칠고 침묵 속에 있지만 언제든 이야기를 꺼내놓을 듯한 생동감이 흐릅니다.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 사이로 작은 별빛들이 흔들리고 멀리선 알 수 없는 새가 짧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이곳에 존재했던 수천 년의 시간에 비하면 실로 순간적이지만 그 짧은 소리가 이 정글 전체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늘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도, 도시가 무너진 뒤에도, 돌들이 흙으로 덮인 뒤에도 이 정글은 마야인들의 시간을 숨겨 품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종종 사라진 문명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요한 밤의 정글에 서 있다 보면 사라졌다기보다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꿈속에 잠긴 것처럼 조용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숨결은 나직하고 오래되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당신을 향해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지나 낮은 구릉을 올라가면 돌을 쌓아 만든 터전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아이를 키우고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모습을 상상해보면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마야 문명을 거대한 피라미드와 복잡한 달력, 난해한 상형 문자의 문명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짧은 노래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를 마감했겠죠. 밤하늘은 유난히 넓습니다. 구름조차 물러난 그 너른 공간에 돌 피라미드는 묵묵히 서 있고 그 위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별의 흐름을 읽어 미래를 계산하고 계절을 예측하고 신의 뜻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의 구조물이 아니라 밤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거대한 도서관이자 천문 관측소였던 셈입니다. 이제 정글의 바람이 조금 더 깊어지고 돌에 스친 음영도 한층 더 진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마야 문명의 첫 장을 넘기고 그들만의 밤속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기운 속에서 자연스레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진 문명에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잠든 문명의 꿈결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마야의 밤은 깊고 그 속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정글의 밤이 더 깊어지면 이곳을 처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마야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피라미드나 정교한 달력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문명을 만든 것은 결국 사람들, 그들의 삶과 눈빛,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를 작은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치 한때 이 정글을 걸었던 마야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의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은 스스로를 숲의 사람들이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정글은 단순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나무들, 뿌리가 얽히고 잎사귀가 겹쳐진 이 거대한 생명체는 마야인들에게 보호막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정글의 기운을 읽고 나무의 시간을 이해하고 땅의 숨을 관찰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기 시작하면 마야의 마을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불을 피우며 어제 말린 옥수수를 빻았고, 또 다른 이는 강가에서 그릇을 씻으며 하루의 첫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가볍지만 정글 전체를 깨우는 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조울린 눈을 비비며 어른들을 따라 작고 낮은 돌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돌길은 수백 년 동안 무수한 발걸음이 다져놓은 길이었고, 그 위에는 조상들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계로 확인하지만 그들은 하늘로 확인했습니다.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달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동틀 무렵의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에 따라 농사도, 사냥도, 제사도, 심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마야 소년이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첫 번째 별 관측을 나섭니다. 하늘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이 떠 있고 그중 몇 개만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 별이 움직이면 비가 올 거야.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땅이 마른다는 뜻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별이 정말 움직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마을에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야인들의 삶은 자연을 관찰하는 고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거대한 교과서로 받아들였고 정글의 변화 하나하나가 곧 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신은 바람이었고 비였고 하늘이었고 자라는 나무와 익어가는 옥수수였습니다. 즉 신은 삶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은 손에 옥수수를 쥐고 씨앗의 모양이 예년과 어떤 점이 다른지 관찰합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그는 앞으로 다가올 계절의 기운을 읽으려 합니다. 젊은 수공업자는 돌을 다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바람의 흐름을 듣습니다. 그 바람이 서늘하면 그는 돌을 얇게 둥글게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특별한 조각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마야 여성들은 새벽 햇살이 정글을 비집고 들어올 때 부드러운 손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정갈하게 묶어주고 어제 빚어놓은 도기를 어루만지며 금이 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점토와 물, 불은 그들의 손끝에서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남긴 따뜻한 감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야 문명은 미대한 역사나 거대한 신비 이전에 숲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은 사람도, 달력을 계산한 사람도, 신전에 그림을 그린 사람도 모두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우리는 종종 문명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말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문명은 무너지더라도 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의 흔적은 땅과 돌, 그리고 정글의 바람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야인들이 남긴 돌 조각과 문자, 단단한 피라미드는 물론이고 그들의 숨결 역시 이 밤 공기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들이 하늘을 읽었던 방식, 돌을 다루었던 지혜,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글의 밤은 여전히 깊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 서서히 다음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글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마야의 마을 사람들은 이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감상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었고 신이 남겨둔 질서의 흔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는 시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야 문명 하면 달력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계절과 농경, 제사를 조율하는 정교한 우주지도에 가까웠습니다. 마야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신의 뜻을 읽으려 했고 그들의 사회는 이 천문학적 관찰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하늘을 읽었는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정글 위로 낮은 구름이 사라지고 밤하늘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들은 고요한 물결처럼 펼쳐지고 다른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빛을 떨어뜨립니다. 마야인들은 이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별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달이 얼마나 커졌는지, 해가 어느 지점에서 뜨고 지는지 하나하나 기록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마야인들이 가장 크게 의지한 별은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은 해가 뜨기 직전과 해가 진 직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 빛은 마야인들에게 신성했고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야의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나타나는 간격을 세심하게 기록했고 그 주기를 예측하여 농사와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시간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조용한 밤마다 돌로 만든 작은 관측소에 올라 금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돌기둥 사이에 뚫린 작은 틈으로 별이 정확히 지나가면 그것이 곧 기록해야 할 표식이 되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집중하던 그 순간 별빛이 돌 틈 사이를 스치면 천문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의 하늘은 역시 어김없이 신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고 있는 셈이었죠. 금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태양의 이동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가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도 태양이 특정한 날 특정한 각도로 비칠 때만 나타나는 빛의 길을 정교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치첸이사의 유명한 뱀의 그림자가 대표적이죠. 춘분과 추분 무렵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 피라미드 경사면에 나타나는 사선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천문학적 계산과 건축 기술이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마야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달력, 즉 하압과 촐킨이었습니다. 하압은 365일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고 촐킨은 260일을 기준으로 한 종교력입니다. 이 둘이 맞물리면 약 52년마다 하나의 큰 주기가 완성됩니다. 마야인들은 이 52년을 세상의 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의 맥박을 맞추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관찰력과 인내심에 있습니다. 마야의 천문학자는 궁전이나 신전에 머물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정글과 도시의 경계에 조용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신을 이해하려는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마야인들의 천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세밀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미묘한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 계절을 읽고 별의 위치를 통해 농경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글의 고요한 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는 동물 소리를 들으며 또 누군가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돌판에 기호를 새기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득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작은 돌관측소 위, 밤은 깊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천문학자는 무릎 위에 작은 돌판을 올려놓고 별을 주시합니다. 그의 옆엔 불이 거의 꺼져가는 작은 횃불이 하나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이 움직이는 그 작은 변화를, 그 한 걸음 같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조용히 눈을 깜빡일 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쌓여 마야의 달력과 천문학이 탄생했습니다. 수학적 계산도 정교했지만 그 근원은 무엇보다 밤하늘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정글의 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신과 대화를 나누는 신성한 시간의 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이 단순한 피라미드의 건축가가 아니라 밤하늘의 독해자, 우주의 관찰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예술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돌을 다루고 건축물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담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글의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고 이야기는 천천히 다음 부분을 향해 움직입니다. 정글의 아침 햇살이 서서히 퍼지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피라미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밤 동안 달빛을 머금었던 돌들은 하루의 첫 빛을 받아 은은한 금빛을 띠고 그 위로 내려앉은 얇은 안개는 건축물이 숨을 쉬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마야 문명에서 돌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은 기억을 담는 그릇, 신에게 말을 전하는 매개체,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마야의 건축물은 바람이나 비에 잠시 허물어지는 나무나 흙집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돌을 선택하고 다듬고 쌓아 올리는 과정 자체를 신성한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우주의 질서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건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야의 건축가들은 먼저 땅에 숨을 잇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 다소 평평해 보이는 땅을 발견하면 그들은 조용히 귀를 대어 땅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비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계절마다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는지를 오래도록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땅과 하늘의 대화를 지켜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인 뒤에야 그들은 첫 번째 돌을 놓았습니다. 이 돌은 기초석이라 불렸지만 단순한 바닥돌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를 결정짓는 돌. 즉, 이 건축물이 하늘의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정하는 상징적인 돌이었습니다. 건축가는 이 돌 앞에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과 태양, 그리고 시간의 뜻이 이 돌 위에 머물기를. 마야 사람들은 돌을 그저 쌓는 것이 아니라 돌의 표면을 통해 우주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층수, 계단의 방향, 벽에 새겨진 기호, 심지어 계단의 높낮이까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중시한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동안 돌이 만드는 그림자의 길이와 모양은 마치 하늘과 땅이 나누는 일종의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치첸이사의 유명한 뱀의 그림자는 이러한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춘분궁과 추분 무렵, 태양이 정확한 각도로 피라미드의 모서리를 비출 때 계단의 그림자가 연속된 마디처럼 연결되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이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경외심에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정글을 가르는 바람과 함께 건축물 위로 내려오는 그림자는 신의 뜻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야 건축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화려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조용한 체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돌을 쌓기 위해 3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돌의 무게를 지탱하고 또 다른 이는 돌의 각도를 확인하며 세 번째 사람은 그림자가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작은 의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리지만 정교했습니다. 돌을 다루던 장인들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쌓고 있는 돌에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 숨소리는 아니었지만 돌을 다듬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떨림과 울림을 그들은 생명처럼 느꼈습니다. 돌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신의 이야기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록의 피부였습니다. 마야 건축물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 그 정교함이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세밀한 수학과 측량을 사용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연의 리듬을 느끼는 감각이 존재했습니다. 숫자와 계산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건축, 그것이 바로 마야 문명이 남긴 건축의 본질입니다. 정글 위로 해가 높이 떠오르면 피라미드의 그림자는 서서히 짧아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돌의 표면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이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들립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귀를 기울이면 건축물 안에 담긴 삶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이 돌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시간과 자연을 기록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마야인들의 지식과 신앙, 그리고 시대의 꿈이 얽혀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정글의 해가 더욱 높아지며 아침이 완전히 깨어나자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사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의 언어를 이해했으니 이제 그 돌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정글의 햇살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 피라미드 아래 작은 광장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무 수지 코팔이 타오르며 내는 향으로 마야인들이 신과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피웠던 신성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긴장된 분위기나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의 제사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삶의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일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광장 중앙에 놓인 돌 제단 위로 내려오는 아침빛은 부드러운 금빛을 띠며
돌 표면에 작은 홈들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돌의 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빛의 각도를 기록하고 계절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 시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제사를 준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도 함께 살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얀 천으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는 깃털 몇 개만 가볍게 꽂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돌바닥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며 닳아 반들반들해졌고 그 위로 제사장의 천이 살며시 스치는 소리는 바람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긴장보다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야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질서에 감사하는 의식, 다른 하나는 시간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리듬을 맞추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즉, 신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제사는 정확히 금성이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밤이었고, 건기의 첫날을 알리는 제사는 태양이 피라미드의 모서리를 특정 각도로 비추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사의 날짜는 하늘에 의해 정해졌고, 제사는 온 마을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종의 조율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돌 계단에 조용히 둘러앉아 나무 수지가 타오르는 향기를 들이켰습니다. 연기는 천천히 피어오르며 피라미드의 돌면을 타고 올라갔고 그 위에 떠오르는 빛의 흔들림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얇은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순간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연기의 흔들림 속에서 신의 기운이 내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함이나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제사는 평온한 대화, 그저 한 해 동안 자연이 베풀어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고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때때로 조용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낮은 목소리로 반복되는 이 음율은 정글의 새소리나 바람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잔잔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사에 참여했지만 그들도 놀랍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느리고 안정된 움직임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마야의 제사는 엄숙함이라는 단어보다 평온함, 조화로움,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에 더 잘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제사 끝에 제사장 한 명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 땅의 기운을 어루만지듯 손바닥을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행위는 뭔가 특별한 주문이나 비밀 의식이 아니라 그저 땅에 대한 작은 감사 표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준 대지여,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손의 움직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제사를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신비하게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야인의 삶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모여 향을 피우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행위는 혼란스러운 자연 속에서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하도록 돕는 정신적 나침반이었습니다. 마야의 제사는 어쩌면 현대의 명상과도 비슷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몸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하나의 흐름에 맞추고 자연의 리듬을 다시 느끼는 행위, 그것이 마야인이 제사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옅어지고 향의 불꽃이 천천히 사그라지면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다듬는 일을,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또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상형 문자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그 짧은 제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정글의 새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반사된 햇빛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의 신성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과 질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의식의 끝에서 마야인들의 하루는 다시 차분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평온한 삶 속에서 마야인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갔는지 그들만의 리듬과 일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아침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마야 마을은 천천히 하루의 첫 숨을 내쉰다. 그 숨결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정글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일정한 흐름으로 퍼져나간다. 마야인들의 하루는 피라미드의 웅장함이나 제사의 신성함과는 달리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흘렀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새벽의 시작, 돌길을 적시는 빛. 해가 아직 지평선 너머에 있을 때 작은 집들의 문이 살며시 열리고 마야인들은 부드럽게 하루를 맞이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항아리를 들어 올릴 때 나는 낮은 떨림, 그리고 누군가의 담담한 기침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정글의 새벽을 깨운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어른들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작은 손으로 옥수수를 들고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기도 하고 가끔은 떨어뜨려 흙먼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때 어른들은 아이를 꾸짖지 않는다. 마야인들에게 배움은 꾸준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었고 아이들은 흙과 돌과 곡물을 만지며 세상을 이해해 나갔다.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삶의 중심. 마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은 옥수수였다. 옥수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신의 선물이며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아침이면 여성들은 맷돌 위에 옥수수 알갱이를 올리고 두 손으로 돌을 밀어 가루를 만들었다. 이때 들리는 사락사락 하는 소리는 마치 이 마을 전체를 깨우는 믿음처럼 일정하게 반복되었다. 이 가루로 만든 반죽을 손으로 동그랗게 빚고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 올리면 치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진다. 이 따뜻한 향과 소리는 마야 마을을 하나로 묶는 작은 음악과도 같았다. 때로는 할머니가 와서 손끝으로 반죽의 두께를 확인하며 조금 더 얇게, 오늘은 태양이 강하니까 라고 조용히 말하기도 한다. 그 말에는 기후를 읽고 음식의 변화를 감각하는 오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장인의 손, 돌이 음악이 되는 순간. 마야인들은 돌을 다루는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거칠지 않았다. 돌을 다듬는 장인은 햇빛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돌에 손을 올려 온도와 결을 느꼈다. 오늘은 조금 더 단단하겠군. 그런 느낌을 받으면 도구의 각도를 조절했다. 돌과 도구가 맞닿아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 톡, 톡. 이 소리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지는 리듬이었다. 마치 돌이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즐기는 듯한 울림이다. 장인은 단순히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돌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오늘은 어떤 문양을 만들어요? 하고 묻기도 한다. 그러면 장인은 미소를 띠며 바람을 닮은 선을 그려보려 한다 라고 답한다. 정말로 바람은 그들의 문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연기를 움직이며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낮의 시간, 태양 아래의 공부. 중앙 광장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작은 목판에 기호를 그리며 글을 배우고 있었다. 마야의 상형 문자는 복잡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게임처럼 받아들였다. 이건 비를 뜻하는 글자야. 이건 재고와 밤의 수호자이지. 가르침은 종종 이야기와 함께 이어졌다. 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문해력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문자를 알면 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돌에 새겨진 과거의 기록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한 것은 별과 달의 기호였다. 상형 문자 속 작은 점 하나, 선 하나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오후, 정글과 함께 흐르는 시간.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면 마을은 잠시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늘 아래에 앉아 바람이 식혀주는 공기를 느끼며 쉬었다. 마야인들은 이를 뭐라 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일과 휴식을 조절했다. 정글의 생명들이 한낮에는 움직임을 줄이듯 사람들도 그 흐름을 따른 것이다. 이 시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돌 위에 새겨진 아주 작은 흔적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편안한 정적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저녁, 이야기가 피어나는 시간. 노을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하루의 마지막 장이 열린다. 사람들은 광장 근처에 모여 작은 불을 피우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눴다. 누군가는 오늘 만든 토르티아가 유난히 부드러웠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정글에서 들은 새의 울음소리가 예전과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큰 사건은 없지만 그 작은 이야기들이 삶을 풍요롭게 했다. 아이들은 불빛 옆에 앉아 오늘 밤은 별이 많이 보여요 라고 외쳤다. 그러면 어른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빛을 확인하며 조용히 웃어 보였다. 밤, 하루의 숨이 내려앉는 시간. 밤이 되면 마을은 다시 정막에 잠긴다. 하지만 이 정막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모두 한 호흡으로 모여 포근하게 내려앉은 소리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밤바람, 불씨가 꺼져가며 내는 작은 소리, 고요 속에 살짝 묻어있는 정글의 숨결. 이 모든 것이 마야인의 하루를 완성했다. 이날들의 반복 속에서 그들은 시간을 읽었고 자연을 이해했으며 문명을 쌓아 올렸다. 보통의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 부르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정글의 낮이 한껏 깊어지고 태양빛이 나무 사이에서 부드럽게 흔들릴 때쯤 마야 마을의 한쪽에서는 조용하지만 집중된 움직임이 시작된다. 바로 글자와 그림을 돌에 새기는 장인들의 시간이다. 마야 문명은 상형 문자, 즉 히에로글리프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글자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숨결, 한 시대의 기운을 담아낸 예술과 기록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특별한 언어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마치 장인의 어깨 너머에서 그가 한 획 한 획 돌에 새기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상상해보자. 돌판 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장인은 먼저 돌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본다. 돌이 가진 결, 미세한 울림, 온도, 이 모든 것이 오늘 새겨질 문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돌은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세월이 만든 작은 틈과 고른 결이 있다. 장인은 그 결을 읽으며 어느 방향으로 선을 그릴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주 가는 붓으로 먼저 문자의 윤곽을 가볍게 스케치한다. 이 과정은 거의 명상에 가깝다. 그리고 도구가 돌에 닿는 순간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정글의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톡, 톡. 이 소리는 단순한 작업음이 아니라 문자가 태어나는 박동이었다. 상형 문자, 그림과 기호의 사이. 마야 문자는 독특하게도 그림과 소리를 동시에 담아냈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뜻하는 글자는 실제 옥수수의 모양과 닮아 있고 비를 뜻하는 글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의 리듬을 닮았다. 그러나 이 문자들은 그저 사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진 이야기, 의미, 에너지까지 표현하려 했다. 그래서 마야 문자를 이해하려면 그 모양뿐 아니라 그 문자가 놓인 맥락과 조합을 함께 읽어야 한다. 장인은 이런 복잡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에게 문자를 새기는 일은 마치 신의 언어를 천천히 옮겨 적는 것처럼 신상했다. 돌이 말하게 되는 순간, 문자가 하나둘 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단순한 선처럼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살아있는 듯한 형태를 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일어난다. 선이 깊어지고 그림자가 생기고 조각된 돌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면서 글자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마야의 기록자들에게 돌은 종이보다 훨씬 더 정직했다.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다. 돌이 가진 생명력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기쁨. 그것이 장인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상형 문자 교육, 아이들의 첫 기호들. 마야의 아이들은 아침에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길어오는 법과 함께 상형 문자의 기초를 배웠다. 처음에는 선 하나, 점 하나부터 시작한다. 선은 땅을 상징하고 점은 하늘의 별을 상징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 점 하나가 무엇처럼 보이니? 아이들은 대답한다. 밤하늘 속 작은 불빛 같아요.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에는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벽화, 도자기, 피라미드, 문자들이 깃드는 장소들. 상형 문자는 피라미드의 벽뿐 아니라 도자기, 목판, 장식품 등 마을 곳곳에 새겨졌다. 도자기에 새겨진 기호는 누군가의 삶을 기록했고 피라미드 벽의 기호는 신화와 역사를 담아냈으며 작은 목판의 문자는 하루의 간단한 회계나 농작물의 양을 기록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어떤 매체에 새겨지든 그 문자는 늘 이야기를 품은 존재였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문자를 보는 행위를 마치 그 시대의 숨결을 만지는 것처럼 여겼다. 장인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해가 서서히 기울면 장인은 마지막 획을 천천히 정리한다. 도구를 돌에서 떼는 순간 돌은 마치 작은 숨을 내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루 동안 새겨진 문자는 아직 젖은 듯 선명하고 그 안에서 새 그림자들이 섬세하게 자리 잡는다. 장인은 자신의 작업물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그 속에서 그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간이 돌에 머무르는 방식을 본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도구를 정리하고 돌 조각들이 흩어진 작업장을 정리한 뒤 정글의 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끝났지만 돌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마야 문명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문자, 그리고 기억. 마야 문자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 복잡함에 놀라곤 한다. 그러나 장인들에게 문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문자는 세상을 담아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고 심지어 삶의 일부였다. 우리가 오늘 돌벽에 남아있는 문자를 보고 마야 문명의 말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장인들의 손끝이 매일같이 이 기억을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상형 문자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잔잔한 숨결이다. 문명 전체가 돌에 남긴 고요한 목소리이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이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내고 그 글자를 통해 세계를 이해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평온하고 정제된 시간이었는지 느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마야 문명이 남긴 신비로운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품은 숨겨진 리듬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정글의 밤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빛이 땅 위로 아주 얇게 퍼질 때 치첸 이사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시가 기지개를 켜듯 조용히 깨어난다. 사람의 발걸음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돌로 쌓인 구조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세월을 지켜보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나 관광지가 아니라 시간의 흔적과 정글의 숨결이 함께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피라미드의 계단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금빛을 띠기 시작한다. 새벽의 빛은 강하지 않지만 돌에 닿는 순간 특별한 기운을 만든다. 돌의 모서리마다 남아있는 미세한 결들이 빛을 만나며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층층이 쌓인 돌들이 마치 천천히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치첸 이사의 중심이 되는 이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계이자 나침반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정글에서는 나뭇잎이 아침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먼 곳에서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동물들의 낮은 울음이 들려온다. 이 고요한 순간에 치첸 이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바닥에 서늘한 기운이 전해지고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 도시 곳곳에는 작은 신전과 계단식 구조물들이 그림자에 잠겨 있다. 이 구조물들은 마야인들이 남긴 수많은 도시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결이 유난히 정교하다. 한때는 제사장들이 오르내렸던 계단이고 농부와 상인들이 시장으로 향했던 길이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을 남겼을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돌과 바람만이 서로에게 말을 건다. 치첸 이사의 신비로움은 화려한 전설 때문이 아니라 이 도시가 지닌 조용한 리듬에 있다. 태양이 피라미드의 모서리를 어떤 각도로 비추는지, 그림자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이 모든 것이 마야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였다. 도시 하나가 거대한 관측소처럼 작동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읽었다. 정글의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지면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뻗는다. 그 그림자는 돌을 따라 흘러가며 벽면에 새겨진 문양들을 깨운다. 새겨진 문양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닿는 순간 그 의미가 또렷해진다. 뱀과 새, 비와 옥수수, 별과 바람을 상징하는 기호들은 마야인들이 세상을 이해한 방식이었다. 돌이 햇빛과 만나면서 이 기호들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피라미드를 오르는 길은 지금은 아무도 밟지 않지만 그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상의 문이 열린다. 새벽을 알리기 위해 첫 번째 계단을 오르던 제사장, 아이의 손을 잡고 도시를 소개하던 어른, 혹은 이곳에서 상형 문자를 새기던 기록자. 그들의 발걸음과 숨결이 돌 사이에 남아있는 듯하다. 도시의 한쪽에는 둥근 구획의 건축물이 있다. 멀리서 보면 단순한 원형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장소였다. 벽에 뚫린 작은 틈을 통해 별이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했고 그 기록은 농사와 의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 구조물 앞에서 서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돌이 세상에 이야기하려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정글의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갑자기 탁 트인 광장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한때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시장을 열고 물건을 교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아침바람에 실려온 잎사귀 몇 개가 돌바닥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갈 뿐이다. 조용함 속에서 이 광장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치첸이사는 어떤 역사적 순간에 무너진 도시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정글에 흡수된 도시였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도시는 점점 숨을 고르며 정글 속으로 돌아갔다.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치첸이사는 폐허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이다. 돌이 남긴 주름과 균열은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이며 마야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했는지 보여준다.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이 도시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정글 속 깊은 곳에 남은 마지막 손편지와 같다. 도시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면 치첸이사는 다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사람은 떠났지만 도시의 호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의미, 건축물의 방향, 빛의 각도, 바람의 길. 이 모든 것이 치첸이사를 조용한 거대한 존재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이 도시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치첸이사는 마야인의 지식과 신앙, 일상과 희망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도 정글 속에서 조용히 서서 옛 문명의 흔적을 어루만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마야 문명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곳에서 계속 숨쉬고 있는지 그 진실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한다. 정글의 그림자가 다시 길어지고 하루가 천천히 저물기 시작하면 치첸이사는 더욱 고요해진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돌과 나무, 바람은 이곳에 남아 마야 문명의 마지막 숨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흔히 마야 문명을 두고 갑자기 사라진 신비한 문명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야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정글로, 다른 마을로, 새로운 삶으로 천천히 흩어져 갔을 뿐이다. 문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려면 그 문명을 이루던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마야인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들의 언어는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 살아있고 옥수수와 코코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음식 문화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마야 전통 방식으로 짠 직물이 팔리고 아이들은 옛 신화를 들으며 자란다. 형태는 변했지만 삶의 기운은 이어져 있다. 도시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치첸이사나 팔렌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부담을 지게 되었고 환경 변화나 농업 문제 역시 도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결국 사람들은 더 작은 마을 혹은 더 비옥한 지역을 찾아 이동했다. 도시가 텅 비었다고 해서 그 문명의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컹글이 도시를 천천히 덮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돌틈을 파고들며 시간을 새로 썼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었다. 돌 위에 얹힌 낙엽, 벽을 감싸는 덩굴, 흐르는 비의 자국. 이런 것들이 도시의 흔적을 덮었다기보다는 그 흔적을 다른 방식으로 보듬고 있었다. 마야인들에게 정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난 뒤에도 그들은 정글과 함께 살아갔다. 땅을 읽고 계절을 이해하고 하늘의 변화를 살피며 새로운 장소에 터를 잡았다. 문명이 이동했을 뿐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속에서 마야인들의 정신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날 마야 후손들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 등지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마야식 달력을 기반으로 작은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던 방식은 더 단순해졌지만 특정한 날에 자연에 감사하는 문화는 형태만 바뀌어 여전히 살아있다. 이는 과거의 큰 문명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가 정글 속에 숨었다고 해서 그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돌이 무너지고 건물 위를 덩굴이 덮는 동안에도 마야 문명의 숨결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돌에 새겨진 기호, 신전의 방향, 달력을 읽는 방식, 그리고 옥수수를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까지. 이런 요소들은 지금도 마야 후손들의 삶 속에서 형태만 조금 바뀐 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폐허라고 부르는 이 도시들은 시간 속에 묻힌 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창고와 같다. 건축술, 철학, 신앙, 일상의 기록들이 도시에 층층이 쌓여 자연과 함께 잠들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치챈이사 같은 장소에 서 있으면 돌이 무너졌음에도 여전히 도시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람은 떠났지만 도시의 호흡은 남아있는 것이다. 정글 속에서 오래된 도시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공허함보다는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바람이 돌 사이를 스치고 새가 계단 위를 오르내리고 아침 햇살이 신전의 벽에 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조용한 다리가 된다. 마야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 속으로 스며들었고 작은 마을 속에 남았고 사람들의 손과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마야의 시간은 단절되지 않았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돌 위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해져도 정글의 나무가 벽을 덮어도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잔잔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살아있는 뿌리가 남아 있었다. 마야인들의 언어와 신앙, 그리고 삶의 방식은 지금도 남아 미래로 향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오래된 문명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조용히 펼쳐보려고 한다. 정글의 하루가 다시 저물어 간다. 해가 기울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점점 옅어지면 치첸이사와 그 주변의 도시들은 또 한 번 긴 밤을 준비한다. 피라미드의 돌들은 저녁빛을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작은 곤충들의 울음소리만이 낮게 깔린 리듬처럼 퍼져나간다. 도시가 조용해지는 이 순간 마야 문명의 마지막 장이 펼쳐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길을 되돌아보면 마야 문명은 거대한 신비나 갑작스러운 소멸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문명은 자연과 함께 살아 움직였고 사람들의 손끝과 숨결이 돌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세계였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까? 비와 바람에 깎여 모서리가 둥그러졌어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아마도 이 구조물들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맞물려 만들어진다는 데 있을 것이다. 빛이 비추는 각도, 그림자가 흘러가는 방향,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까지. 마야인들은 이 모든 요소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이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정글에서 부는 바람이 돌 벽에 닿으면 아주 작은 울림이 남는다. 그 울림은 사람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마치 돌이 지나간 시대를 기억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도시를 떠난 마야인들의 발걸음, 제사를 드리던 새벽의 향기, 아이들의 웃음, 장인의 손끝에서 나던 규칙적인 소리, 그런 것들이 모두 돌과 땅에 스며 있어 문명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남아있는 것이다. 역사는 흔히 큰 사건이나 거대한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마야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그와 다르다. 이 문명은 자연을 관찰하는 눈,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움직이는 마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고요한 믿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가볍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것이 1000년이 넘도록 이 문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일 것이다. 정글 속에 서서 돌에 손을 올려보면 작은 온기가 느껴진다. 인간이 떠난 뒤에도 땅과 돌은 시간을 계속 품어왔다. 이 온기에는 지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 농부의 거친 손, 제사장의 조용한 목소리, 천문학자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긴 집중의 기운.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돌 속에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마야 문명은 완전한 과거가 아니다. 오늘도 마야의 후손들은 전통을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든다. 언어는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 사용되고 축제는 단순해졌지만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며 이어진다. 옥수수는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고 자연의 리듬을 느끼는 태도 역시 그대로다. 문명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치첸이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는다. 피라미드는 다시 고요 속에 잠긴다. 하지만 이 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밤하늘 아래서 마야 문명은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 돌 위에 남은 흔적과 정글의 바람이 서로를 감싸며 고요한 시간을 이어간다. 우리가 이 문명을 떠올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이나 신비로움보다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단단함과 조용한 철학일지도 모른다. 마야 문명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연을 이해하고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일상을 천천히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마야 문명의 숨결은 여전히 정글 속에 살아있다. 돌은 낮게 울리고 바람은 그 소리를 들어올리며 하늘로 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깊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는다. 오래된 문명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고요한 밤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당신의 마음도 차분해졌기를 바란다. 마야의 밤은 깊고 부드럽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간은 당신의 숨결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